감동과 열정, 환희, 스포츠 스타들의 인생 속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감동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함영훈 작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콤바인 페인팅 기법을 활용해 스포츠 스타들의 짧은 감동의 순간을 영원한 예술 작품으로 남기고 있다. 좋은 예술은 다큐이며 스포츠도 다큐라고 말하는 현대미술가 함영훈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참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함영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미술가 함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포츠인 함영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네. 마치 스튜디오가 그 소치 올림픽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아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현대미술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현대미술가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21세기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네. 모든 작품이 현대미술 작품은 아니거든요. 또 모든 화가가 현대미술가는 아니에요. 네. 예,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다큐멘터리, 예술적 다큐멘터리를 꾸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작업뿐만 아니라 작업에 깊게 숨겨져 있는 작가의 경험, 그다음에 진실함, 또 작가의 생각 등 이런 것들이 그림 안과 밖에서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현대미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함영훈 작가님은 하나의 작품 안에 다큐멘터리를 네. 이렇게 녹아낸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도 한 편의 다큐를 보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네. 작업을 다큐로 하실 것 같아요.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제가 화폭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제 선택부터 해서 저는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들 지금 보시다시피 스포츠 스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 섭외부터 들어갑니다. 그림부터 그리는 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임프레션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그 선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섭외를 해서 또 우리 스텝 사진 찍는 분, 또 동영상 찍는 분, 또 이제 인터뷰지를 꾸며주시는 분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영화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편의 메이킹 필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작업을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오늘은 어떤 스포츠 스타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또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갈 스키 점프 국가대표 주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인터뷰는 하신 상태인가요? 지금? 네, 물론이죠. 이제 국가대표 영화를 보고 사실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요. 제가 그냥 연락을 했어요. 국가대표팀에.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서초동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저녁에 그 양재동에서 양주 한 병을 사들고 바로 그 횡성으로 갔습니다. 그날로? 예, 그날로. 그래서 그 실제 하정우 실제 주인공이죠. 그 김흥수 코치라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오셨냐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키 점프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친해져서 지금 현재도 자주 연락하고 선수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올림픽 중계를 하셔도 될 것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시기 전에 그 판화 전공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이. 근데 판화 전공이라 그러면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시클 스크린 기법이라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페인팅으로 작업을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 기법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작업이 약간 판화에서 좀 유래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어떤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함영훈 작가의 그림은 기본적인 형식이나 패턴에서는
판화의 형식을 빌리고 있죠.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그대로 찍어낸다든가 그런 것을 갖다 덧붙인다든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 물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그러면서 어떤 오브제들을 갖다 붙이는. 어떻게 본다면 미술과 판화, 혹은 뭐 헤어와 판화가 같이 한 공간 안에 만나는 그 뭐 컴바인 페인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유독 네. 뭐 다른 대상도 많을 텐데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하시는 이유가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뭐 많은 작가들이 현대 미술가라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자신의 강박은 무엇인가, 예,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20년 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30대 중반에 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작은 할아버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작은 할아버님께서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송기정 선수 제자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의 첫 번째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민족에게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선사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그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스포츠 스타들의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서 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네. 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짧은 게 사실은 스포츠예요. 길다 하는 2시간짜리 마라톤도 순간이면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생의 집약체 또 아주 불꽃같이 산화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서 표현하면 상당히 흥미롭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작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진정성들이 그림 속에 묻어난다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어요.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액티브한 그런 작업이랑요, 컴바인 페인팅이라는 그런 기법을 지금 주로 이제 사용하시고 계신데 그 컴바인 페인팅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무슨 어떤 작업인지. 뜻인가요? 컴바인 네. 페인팅. 스포츠라면 에너지 또 액티비티한 것 그런 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재료 또 서로 다른 기법이 만났을 때 가져오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각각 기법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페인팅이 줄 수 있는 강렬한 마띠에르, 또 파나가 줄 수 있는 얇으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레이어, 그 다음에 오브제가 줄 수 있는 톡톡 튀는 신선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요리에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화폭 위에서 시각적인 그 에너지를 네.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요, 이렇게 명사가 강연하러 이렇게 오신 것처럼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그만큼 빠져들고 있어요. 작업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작업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지금 스포츠 스타를 주로 그리시잖아요. 네. 그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요.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메인에 있는 저 작품 선수는 어떤 스피드 우효숙. 스케이팅인가요? 우효숙 선수라고요.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비인기 종목이니까. 사실 저 우효숙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연패, 6연패 완전히 그 세계의 최고 1인자예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올림픽이라든지 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네.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시범 종목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유 선수는 정말 자기 선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반드시 따겠다고. 그래서 지금 광저우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나가서 우효 선수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승하는 날 네.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시상대 위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말씀드려야 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 또 실망감 또 죄송함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태극기를 안고 트랙을 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그 장면을 직접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어떤 감명을 받아서 그 네. 장면을 그리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좀 어둡죠? 예, 그렇죠. 다른 작품에 비해서 네. 그리고 정지된 듯한 느낌, 오. 그 위에 또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빗방울, 그리고 화면이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완벽하지 못한 금메달, 또 완벽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우승, 예, 거기에 대한 시각적 모험을 한 겁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작품에 하나의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맞아요. 이야기가 지금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밑에 작품은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네. 어떤 돌멩인가요? 이렇게 이빨 같은데 보니까. 네. 어금니래요. 네. 어금니 발치된 어금니들을 모아서 네. 작업에 이용한 겁니다. 심건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심건호 선수는 1972년생으로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 친구 네. 처음 만났을 때 치아 상태를 보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고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48kg급이거든요. 이 연약한 작은 체구에서 이를 악물고 얼마나 세계 강호들과 싸웠으면 이가 그렇게 다 안 좋아졌을까. 그리고 두 체급을 석권한 전무후무한 선수예요. 예, 올림픽 두 체급, 두 번의 올림픽에서. 네.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그 성공을 한 선수의 치아를 보면서 아, 정말 많은 인내와 또 그 선수의 고생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치아로 한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서울대 치과병원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치아를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몰드를 떠가지고 6,000개의 치아로 완성한 금빛 영광을 재현한 금색의 작품이 탄생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사전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흔쾌히 네. 이렇게 응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면 조금 덜 힘든데 네. 이 친구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왕기춘 같은 친구가 야 기춘아 저하고 16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형님 그래요. 네. 저한테. 네. 근데 나이 어린 동생이죠. 네. 기춘아 야 박태환이를 좀 만나야 되는데 좀 네가 좀 연락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 다리 좀 놔봐라 그랬더니 형님 박태환이 이용대 얘네들은 저하고 그레이드가 틀려요. 못 만나요 저희들도. 네. 그래서 그러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박태환 만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박태환이 사실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방을 같이 썼던 친구가 또 농구를 좋아해서 양동근 선수가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네. 네, 양동근 선수 통해서 또 박태환 선수를 소개받고 박태환 선수 만나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예,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호주 선수에 비해서 신장도 작고 네. 모든 게 열악했는데도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에서. 네. 아니 이렇게 비교적 작은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영을 할 수 있을까? 네. 손에 물갈퀴라도 있지 않을까? 포세이돈처럼. 손을 펴보라고. 손을 좀 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옆에 붙어 있는 사진이 손을 펴고 저한테 포즈를 취해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다 이렇게 들어가 녹아져 있는 있네요. 것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작가님. 네. 뭐 왕기춘 선수라던가 이런 신권 선수라던가 네. 좀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러면 네, 메달리스트죠. 네, 인기 있는 그런 종목에 네. 인기 스타들만 좀 네. 그리시는 건지 네.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 할아버님을 테마로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네. 이런 가려져 있고 또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위주로 뭔가 보이지 않는 감동,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감동, 가려져 있던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인기 있는 종목의 스타들 또 이런 대스타들보다도 장애인 선수들이라던가 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하신다고요? 네.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또 네.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이번에 또 네. 9월, 10월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네.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 선수 반, 또 일반 비장애인 선수 반 해서 전시를 같이 올릴 계획이고요. 특히 뭐 장애인 선수로는 휠체어 육상의 홍성만 선수라던가 또 역도의 정금종 선수 또 지체 그 정신 지체를 갖고 있는 김진호 수영 선수 등 이런 선수들을 또 이미 인터뷰를 해놓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이런 그 함영훈 작가 전시를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아주 궁금한 게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컬렉션하는 그런 그 매니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과연 스타들은 저런 그림을 물론 뭐 작가가 이제 아주 친분이 가깝고 또 뭐 친해지면은 작품을 직접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뭐 컬렉션한다든가 사든가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작품을 네. 그 선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드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현업 작가인데 완벽하게. 네. 제 작품을 일단 그 핸드볼 제왕이죠. 독일에서 온 윤경신 감독 지금 네. 구매를 하셨고 또 김경문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님도 작년에 있었던 열정전에 오셔서 자신의 작품을 또 구입을 하셨어요. 또 그 외에도 또 이모경 감독이라든가 핸드볼에 또 황영조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작품을 구매를 하고 또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긴 하지만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감동이 밀려왔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미술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게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보통 뭐 스포츠 활동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길 때 뭐 대부분이 다 사진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은 또 사진 나름대로의 어떤 현장성이라든가 네. 철저하게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화폭에서는 또 다른 이미지들을 조합해가지고서 우리들에게 그 스포츠 이상의 어떤 상상력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뒤에 있는 이 박태환 씨의 수영하는 모습, 단순히 수영하는 모습 이전에 저쪽에 오른쪽에 그 손을 펼쳐들고 말이게 나는 물갈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화면 속에 조합시키고 그렇죠. 네. 어떤 그 아이래시라든가 혹은 이런 그 아크릴 케이스를 가지고서 어떤 그 색채로서 스포츠와 미술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작가라고 네, 볼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보면 사진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사진이고 그 현장감이 느껴지게끔 그 그 사진을 콜라주를 갖다 보여준 다시 거고. 콜라주를 예. 하고 내가 알기로 2013년도인가 그 아산병원에서 그 아마 저 함영훈 작가가 전시를 할 때마다 어떤 그 타이틀을 가져요. 뭐 환희, 감동. 그다음에 2013년도에 했던 아마 열정으로 제가 기억하고 열정입니다. 있는데 네. 그런 병원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 네. 반응은 어땠는지 또 뭐 뒷얘기 같은 것들은 없나요? 예. 병원에서 전시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아산병원이 네. 국내에서 내원객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아산병원 1층 로비나 네. 또 지하를 보시면은 정말 지하철 뭐 아케이트를 연상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네. 또 아파서 오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의 보호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운을 또 선수들의 어떤 에너제틱한 어떤 이러한 기운들을 이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흐뭇한 일이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아산병원 관계자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그리고 로비를 좀 빌려주십시오. 한 달 동안. 네. 그리고 제가 펜스는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다 로비에다 쳐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죠. 그리고 오픈하는 첫날 그 권투의 장정구 선수, 또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정모 선수, 예, 이런 선수들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제작한 티셔츠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다 사인해 주시고 네. 또 많은 그 환자들이 네. 즐거움을 얻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영은 작가가 단순히 그런 뭐 스포츠 스타들을 그림으로써 자기 어떤 뭐 유명세라든가 이런 것에 꼭 한정하지 않고 그런 그림들 통해서 따뜻한 나눔도. 가슴을 갖다 이렇게 네. 나누는 네. 그런 어떤 뭐 휴머니티가 좀 있는 아주 그런 그 작가로 그런 보여져요. 것 같아요. 재능 기부를 하시고 계신데 또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네. 사실은 그 현대 아산병원 가기 전에 국립암센터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제 국립암센터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하는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네. 가정 형편이 안 좋은 또 어린이들이 많이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전시를 해본 적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가게 된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소아암 어린이들은 네. 계속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지 치료 후에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입원비도 없어서 쩔쩔매는 친구들에게 좋은 음식은 정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만든 수익금과 또 양정모 감독이라든가 또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영양식, 예, 유동식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먹는 유동식을 1,000만 원 정도 마련을 해서 국립암센터에 보내줬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뭐 그 이야기 자체도 훈훈하고 또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함영은 씨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곧 이제 소치 올림픽이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네. 그런 것에 관한 어떤 뭐 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뭐 잡고 있는 건 없나요? 네, 소치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부터 2월 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점,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에서 소치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그룹전을 하나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청동에 정암아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2월 중순부터 또 장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스포츠를 주제로 또 동계올림픽 스타들도 출연을 하고요. 스포츠를 주제로 이제 초대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즉흥적이시고 행동력이 굉장히 많으신 작가님인데 그런 즉흥적인 행동들이 다 모두 모여가지고 지금의 함영훈 작가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쯤 돼서 우리 들어보는 김종근 교수님의 한 줄 평을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생각 미리 안 해놓으셨나요? 뭐 제가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사실은. 네. 내가 볼 때는 화폭에서 함영훈 작가는 네. 화폭에서 스포츠 스타를 발견하는 신대륙의 콜럼버스 같은 작가가 함영훈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말 부담 많으시겠어요, 교수님. 이렇게 멋있는 한 줄 평을 생각해내시느라.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 함영훈 작가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라든가 또 역동적인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그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열정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 같아요. 혜영 씨는 오늘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 많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진정한 그런 아티스트다. 그런 작업에 대한 충실함을 위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함영훈 작가님, 자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또 뭐 바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무리로 이제 좀 들어볼게요. 작가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저는 농사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힘겹게 뭐 무엇을 배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다시 그림으로써 무엇인가를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작업은 하나의 다큐멘터리거든요. 다큐멘터리의 끝은 사회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잊혀진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치관들을 일깨우는 것이 예술 작품인 만큼 우리 주변에 좀 어두운 부분들 또 자칫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작가까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